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범가TV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부터 지금 요소수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호주의 석탄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석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결국 전력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그 와중에 요소수의 생산도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다가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만 쓰고 일단 수출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7%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중국이 수출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요소수 지금 난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소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보통 디젤차 기준으로 2015년 이후부터 생산된 디젤차는 거의 대부분 요소수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유로 6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적용을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를 필히 넣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소수는 보면은 특히 이제 요소하고 물하고 합성된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디젤차의 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질소산화물이 엔진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면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요소수가 정화를 시키면서 유해한 질소산화물에서 무해한 질소와 물로 따로 배출시키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소수입니다. 그래서 필히 요소수는 계속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소수를 넣게 되면요, 자동차 연비 향상에도 약 한 3에서 5%가량의 어떤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참 동안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시동을 일단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필히 요소수는 넣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소수의 어떤 소모량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따라서 어느 만큼 질소산화물, 나쁜 질소산화물 배출을 하느냐, 배출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주행 조건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매일 우리가 똑같은 길을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 계속 똑같은 길을 출퇴근하면은 요소수 보충하라는 경고등이 똑같은 키로수의 계기판에 떠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행한 키로수가 그때그때마다 틀리게 계기판에 뜹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러면 나는 똑같은 길을 출퇴근을 하고 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요소수 보충하라는 경고등이 그때그때마다 키로수에 상관없이 왜 어떨 때는 빠르게 뜨고 어떨 때는 늦게 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이제 특히 요소수는 영하 11도 이하로 내려가면 일단 결명이 됩니다. 어리게 버리려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 약 한 3리터 정도의 요소수 탱크에 어떤 여유 공간을 미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여유 공간을 두는데요. 만약에 이제 요소수를 넘칠 때까지 계속 붓게 되면, 만약에 이제 9리터를 이제 넣어야 되는 요소수 탱크라면은 3리터의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11리터까지 넣었더라도 우리가 이제 스캐너나 어떤 자동차 진단 장비를 찍어보게 되면은 9리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풀은 무조건 9리터 이상부터는 전부 풀로 찍히고요. 만약에 넘칠 때까지 12리터까지 넣었다 하더라도 9리터가 될 때까지는 계속 풀로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리터 정도면요, 우리가 보통 1300km에서 1500km 정도 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9리터, 10리터, 11리터, 12리터 중 얼마만큼 우리가 요소수를 보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요소수 보충 경고등이 뜨는 시점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재원에는 이러한 것들은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소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